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작년에 사실은 오셨던 분인데요. 2015년에 이제 저에게 내원하셨을 때 이제 CT 촬영한 모습입니다. 광대도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이쪽에 좀 분류압이 보이고 와이어 고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본 로스가, 뼈 흡수가 약간 일어난 모습이고요. 약간 하방 로테이션 되면서 그나마 아치에서 이제 고정이 돼서 그나마 광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쪽은 체부 쪽은 줄어들었지만 아치 쪽은 별로 효과를 못 본 상태인데요. 그래도 뼈 유압은 잘 이루어진 상태로 와이어 고정만으로 잘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측 사각턱이 이제 과절제가 일어나면서 신경이 절단이 일어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칭도 굉장히 심해서 이렇게 맨디블 쪽을, 사각턱 쪽을 이렇게 조금 겹쳐서 봐도 좌우 위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수술 후에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턱뼈가 자체가 워낙에 좌우가 비대칭이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시된 채로 턱 길이만 똑같이 줄이려고 하다 보니 이쪽은 그나마 신경이 거의 뭐 이쪽도 신경관이 노출이 있긴 하지만 이쪽에서 절단이 일어나지는 않고 그냥 노출만 일어난 상태로 있고요. 하지만 반대쪽은 완전히 이쪽에 신경관이 노출되면서 이쪽에 신경이 아예 사각턱 절제술을 하면서 긴곡선 절제술을 하면서 신경이 아예 절단이 된 상태로 이제 재개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좌우측이 비대칭으로 좀 잘려서 턱 끝이 이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제 사각턱을 보시면 이쪽 사각턱이 더 길고 이쪽 사각턱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턱 끝이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수술할 때 대부분 포지션을 어떻게 이제 잡게 되냐면 누워 있는 모습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되죠. 쭉 고개를 들어 있는 모습에서 보게 되면은 치아 중심선 라인이 이쪽에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전체적인 얼굴 중심선 라인은 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얼굴 중심 라인에서 턱이 이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중심 라인을 여기로 생각하시고 아마 수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면 상악을 제외하고 보면 하악은 대칭적으로 잘린 듯이 보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얼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쪽에 과절제가 일어나고 또 턱 중심 라인도 틀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고 상악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대충 한번 상악만 좀 제거를 이런 식으로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대충 제거하고 하악만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이 모습 자체가 그렇게 비대칭이 많이 심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술할 때 하악만 너무 고려하고 수술을 하게 되니까 비대칭을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해서 한쪽은 과절제가 일어나고 턱 끝 중심 라인이 틀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분 모습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었고 턱 끝이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고 이쪽은 개턱 증상이 심하고 얼굴이 전반적으로 좌측이 더 길고 상하 길이가 길고 이쪽이 다 짧은 상태이기 때문에 턱이 다 이렇게 돌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중심 라인이 이 라인이라고 볼 때 턱은 굉장히 많이 틀어진 거죠. 그래서 무는종이로 봤을 때 이게 얼굴 중심 라인이라고 보면은 지금 턱 끝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디비에이션이 된 모습이 이제 변이가 치우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제 재개 상담 오셨을 때 이제 환자분은 턱 삐뚤어진 게 싫다, 여기 이제 개턱된 게 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쪽 재건을 하면서 여기를 더 잘라서 다듬기보다는 이쪽 라인을 좀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 모습 자체에서도 굉장히 뾰족한 어색한 턱 끝이었거든요. 그렇게 상담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잘 보시면은 귀족 보형물도 양쪽이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이거든요. 반대쪽도 보시면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이게 귀족 보형물이거든요. 귀족 보형물 위치도 조금 틀리고 해서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는 이쪽 만들고 이쪽을 조금 더 만드는 약간 그런 수술을 권해드렸고요. 원하시면 뭐 이쪽도 조금 사각턱, 귀밑각을 조금 만드는 선에서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권해드렸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2015년 4월 정도에 이제 재개내원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재개내원을 하셨는데 이제 타병원에서 이제 턱끝을 다시 수술을 받은 상태로 이제 재개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이 턱이 지금도 짧고 턱이 뾰족하니 만드는 수술을 하고 더 이상 턱은 절골을 하지 않기를 환자분한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뭐 여러 이유에 의해서 타병원에서 다시 턱골을 재절골을 하고 이렇게 이제 모아서 T절골 형식으로 모아서 턱 중심 라인을 조금 옮겨 놓은 모습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오셨을 때만 해도 여기 2차 각이 좀 있었고 수술 직후에 오셨는데요. 2차 각이 좀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흡수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좋아질 거라고 봤고, 하지만 턱이 너무 뾰족하고 옹색한 모습이 돼서 조금 제 마음에는 들지 않는 수술이 되어진 채로 환자분 역시 불만족한 상태로 저한테 다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당장은 지금 절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뼈가 붓기 전에는 어떤 수술을 계획하기 힘들어서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더 있다가 내원을 하셔서 결과를 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는 이제 턱끝을 모으면서 약간의 전진을 또 시켰어요. 한 6mm 정도 전진 수술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와이어 고정이 2개가 더 필요했고 또 플레이트 고정이 또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게 내원하셨을 때의 CT 모습을 보시면요, 다시 한 6개월 후에 뼈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붙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6개월이 지난 후의 모습인데요, 턱끝이 너무 뾰족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데는 너무 비어 있고요, 반대쪽 여기도 굉장히 많이 비어 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약간 볼록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건 또 뭘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옆모습에서 보면 이렇게 우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근육이 우는 모습들이 조금 자세히 보면요, 해상도를 높여서 보면 이런 턱끝 요런 데서 살짝 울퉁불퉁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T절골 후에 이제 플레이트나 와이어 고정이 많았을 때 그 주변으로 흉 조직이 생기면서 피부를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서 표정 지을 때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습도 꽤나 신경 쓰여 하셨고, 또 고개를 숙여서 봤을 때는 턱끝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심선, 입술 중심선에서 턱끝이 안 맞죠. 이렇게 봐서 정렬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본다 해도 턱끝 중심선이 사실은 여기까지 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모습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더 튀어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쪽이 볼륨이 너무 부족해서 옹색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또 살짝 꺼져서 이렇게 여기만 뾰족한, 그러니까 앞으로도 뾰족하지만 이렇게 밑으로 봤을 때도 뾰족한 조금은 너무 왜소한 모습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개턱 느낌이 여기선 또 나고 있고, 또 여기 늘어진 살이 보이고 있죠. 이쪽은 또 부족해서 여기 약간의 함몰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도 이렇게 뼈가 없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피부랑 살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는 함몰이 결국은 이제 뼈의 과절제로 일어난 개턱 증상이고, 반대쪽은 그나마 좌측에 비해서 좀 낫지만 그래도 여기도 살이 늘어지는 모습하고 귀 밑각이 없어서 약간 개턱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 이제 재건 수술을 계획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 뼈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전진술을 해놓은 게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는 이 플레이트가 약간 뼈랑 떠 있는 이런 양상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 전에 수술 직후에 오셨을 때는 뼈가 붙어 있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플레이트가 다 떠버렸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얼굴을 대칭성을 잘 봐야 되는데요. 중심 라인이 지금 뭐 좀 안 맞긴 하지만 얼굴 중심 라인은 지금 여기 기준선보다 약간 보시기에는 오른쪽에 요 라인이 중심선입니다. 하지만 턱끝은 지금 약간 왼쪽으로 아직도 좀 치우쳐 있죠. 이빨 중심 라인이 얼굴 중심 라인하고 거의 맞는데 반해서 아래 턱이 약간 삐뚤어지면서 턱이 전반적으로 이쪽 턱이 짧으니까 돌아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계획은 이쪽에 볼륨을 좀 더 주고 이쪽도 앞으로 나오면서 볼륨을 좀 주고 이제 이런 계획들을 환자분하고 세웠고요. 그래서 이쪽도 너무 볼륨이 적어서 조금 어색한 모습이었고, 앞선 사진에서 약간 불룩한 모습 보였던 요 녀석은 뼈 사진에서 보시면 요 녀석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고요. 이 뼈는 어떻게 생긴 건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뼈 흡수되면서 쪼가리가 떨어져 나온 게 아마 이쪽에 가서 살짝 얹어져서 붙은 모습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 모습은 사실 수술 전에도 있던 모습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흡수가 일어난 모습이 조금 관찰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환자분이 저한테 내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놓은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플레이트가 좀 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쪽 플레이트가. 또 여기도 좀 떠 있는 모습이고. 옆에서 보면은 지금 플레이트만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이 조금 관찰이 되죠. 이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플레이트가 뼈랑은 상관없이 공중에 허공에 떠 있는 모습이 양쪽에서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플레이트가 거의 허공에 있죠. 그리고 여기도 뼈랑 결합이 안 된 채로 플레이트가 약간 허공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 터크 수술에서 터크 전지는 4mm 이상 될 때 약간 어려움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쪽 터크 뒤에서 이 하이오드 머슬, 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침을 삼키거나 할 때 이 마우스 플로어, 그러니까 혀 밑바닥, 입 바닥을 결정하는 근육들이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이 근육이 계속해서 흉골 위쪽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이렇게 기역자로 되는데, 이 녀석들이 이 설골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T졸골을 했을 때 설골하고 분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 뼈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설골하고 연결된 근육을 다 박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겨지는 힘이 이 플레이트 힘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 뼈는 다시 원위치로 가려고 하고 플레이트는 계속 버티다 보니까 스크류가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뼈는 뒤로 가고 스크류만 둥둥 뜬 모습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 중에 이제 촬영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환자분의 실제 모습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꺼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민자로 가고 있고, 여기는 볼륨이 부족해서 오목한 모습이고, 얼굴 중심 라인에서 턱끝은 또 맞지 않고, 이런 상태였고, 이렇게 피부에서 우글거리는 이런 증상들이 있었고,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보면은 여기 볼륨 부족, 여기 볼륨 부족, 그 다음에 여기 볼륨 부족,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요. 옆라인에서 보면은 뭐 리프팅 수술도 받으셨는데 이쪽 개턱 라인이 좀 보이고 이쪽도 개턱이 있는 모습이 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플레이트 제거하기 위해서 입안을 열어봤더니 사진은 CT에서 보신 바와 같이 스크류가 이렇게 허공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반대쪽도 거의 다 뒤로 가서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는 모습은 이렇게 플레이트를 박았을 때 본이 힐링되면서 이 플레이트 위로 뼈가 자라나는 이렇게 얇은 막처럼 이렇게 뼈가 자라나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스크류 홀에 또 이렇게 뼈가 차버리면은 이 스크류를 빼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한 6개월 넘어서 뭐 2년 3년 지나서 이 플레이트를 제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스크류 홀에 또 뼈가 자라 들어가는 경우, 여기처럼 이렇게 덮은 뼈가 이렇게 자라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주변 흉살과 이 금속에 대한 약간 반응으로 이제 반응이 면역 반응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골막이 덮이면서 이렇게 뼈를 만드는 형상이 생기는데, 이건 막성뼈로 굉장히 얇은 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크류 홀이 또 뼈로 가득 차버리면은 스크류를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슬이 당기는 힘이 스크류의 고정력보다 강하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전진술은 위험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수술 중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류만 제거하고 봤을 때 이제 스크류를 제거하고 뼈가 자라나온 모습이 보이고요. 또 와이어 제거하기 위해서 와이어를 보고 있고, 이쪽도 와이어고요. 그래서 스크류랑 와이어랑 다 제거한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절골 한 데서 뼈의 유압은 이루어졌지만 전지는 거의 안 되고 평면이죠. 그 다음에 이 쪼가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생긴 거고, 이게 울퉁불퉁함을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해서 이 뼈는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얇은 막성뼈가 이제 덮고 있는데, 이 얇은 막성뼈를 덮고 나면 여기서 이제 본블리딩이라고 해서 약간 피가 나서 이건 지혈을 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T절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뼈가 좀 비어있는 모습 보이고, 이런 데도 좀 비어있는 모습 보이고, 뒤로 가서, 그러니까 전진을 했지만 후진이 다시 되면서 그나마 뼈가 좀 잘 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을 위해서 뽑은 3D 프린팅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 스크류가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가골이 조금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있던 가골은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건 수술 중에 제가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제거된 스크류와 플레이트, 그 다음에 와이어, 그만 다시 보여드린 거고요. 이 뼈는 여기에 있는 조각뼈입니다. 앞서 보셨던 사진에서 이 뼈죠.
요 뼈는 둥둥 떠 있거나 그냥 얹어져 있는 뼈라서 굳이 뭐 남겨둬서 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제거를 했던 모습입니다. 수술 후의 모습은 이게 수술 전에 이제 저한테 내원하셨을 때 이제 T절골 다시 재수술을 받으시고 턱끝 재수술을 이제 T절골 재수술로 다시 절골해서 받으신 후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보형물을 통해서 이제 귀밑각하고 이렇게 이제 너무 사각턱이 심한 거, 뾰족한 거를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V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귀밑각이 많이 생기는 건 원치 않으셔서 여기는 좀 둥글둥글하게 볼륨을 주는 느낌으로 만들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걸 겹쳐서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워낙에 뼈의 요 맨디블 라인이 요 라인을 따라서 예전에 뼈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이거랑 대칭성을 맞추겠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엇나가서 귀 뒤로 사각턱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귀밑각은 이 정도로 만들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제 턱의 중심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턱의 중심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턱끝의 중심 라인을 얼굴 중심 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돌려놓은 모습이고요. 이쪽은 약간 오버 커렉션 해가지고 좀 튀어나온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꿔줬고요. 그 다음에 숙였을 때 봤을 때 이쪽에 볼륨이 너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이쪽이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쪽도 볼륨을 만들었지만 이쪽은 여기를 좀 더 만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은의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CT에서 보시면은 살짝 삐뚤어진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매끈한데 변해서 여기는 왜 이렇게 넙대대하게 만들었냐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얼굴이 축이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축에 따라서 뼈를 만들어야 겉에서 보일 때도 그 비대칭이 조금 덜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을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 실제 뼈 모습은 이쪽은 더 크게 만든 것 같고 여긴 여기가 더 큰 게 만든 것 같고 뭔가 좀 삐뚤어진 듯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어쨌든 이쪽은 또 신경이 아예 죽어 있기 때문에 또 실제 열고 들어가서 봤을 때도 신경이 아예 뭐 흔적도 없이 다 잘려져 있었기 때문에 신경관 구멍은 그냥 보형물 재건하면서 다 막아버렸고요. 이쪽은 신경이 그나마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신경관이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기는 보형물을 안쪽에서 덮어주고 그 다음에 신경이 잘 다치지 않게 보형물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든 모습입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캡처한 이미지긴 하지만 얼굴 비대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도 일부러 비대칭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얼굴 축 라인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라인에 맞춰서 만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뼈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입이 획 돌아가 보이거든요. 뼈만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입이 이쪽으로 획 돌아가 보이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만들어 놓으면 환자가 고개를 약간 돌리는 자세를 일반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되고요. 고개 숙였을 때 모습은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럽죠. 대칭성이 맞죠. 하지만 머리랑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또 틀어진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얼굴 중심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턱의 중심 라인이 위턱 중심 라인하고 거의 맞는 모습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쪽을 볼륨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외측으로 그러니까 볼륨을 만든 거고요. 이쪽은 볼륨을 역시 외측으로도 만들었지만 뭐 사각턱 귀밑각을 만드는 것보다는 외측 볼륨에 환자분 좀 무게를 두셔서 그렇게 만든 모습이고요. 사각턱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워낙에 태어날 때부터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지는 않고 대칭은 무시한 채 거의 보이는 모습에서 귀밑각의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술 후의 모습인데요. 아직 좀 뭐 2주밖에 안 된 사진이라 붓기도 많고 아직 멍이 여기 조금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처음 수술했기 전에 이렇게 옹색하던 모습에서 수술하던 후에는 약간 둥그러운 모습인데요. 지금 이건 굉장히 많이 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이 2주밖에 안 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붓기가 좀 빠지고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라인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오목하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 여기는 오목하고 여기는 꺼져 있고 여기는 전반적으로 오목하고, 그래서 실제 수술할 때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꺼진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여긴 조금 오버 커렉션하고 이쪽은 조금 더 옆으로 외측으로 볼륨을 주고 이쪽도 외측으로 볼륨을 주지만 여기를 좀 더 주는, 그래서 환자의 실제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가장 교정을 위해서 좀 보형물을 조금 과하게 좀 엇나가게, 얼핏 보면 삐뚤어 만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 모습을 보면은 여기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여기서 그대로 여기 볼륨하고 여기가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은 전반적으로 이쪽 마우스 코너에서 이쪽 볼까지보다 여기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외측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형물 디자인도 이렇게 조금 더 이쪽보다 조금 더 둥글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주 후에 수술한 모습입니다. 코 중심 라인, 인중 중심 라인하고 턱 중심 라인이 어느 정도 맞아가는 모습이 보일 거고요. 이렇게 맞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귀밑각 조금 생겨서 조금 볼륨이 있는 느낌이고, 이쪽은 조금 아직 이쪽이 많이 부어 있어서 여기는 잘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쪽 라인이 비교적 둥그렇게 이렇게 오목하게 패인 느낌이 있던 수술 전 모습이 많이 교정이 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턱끝 전진술을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턱끝만 조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뾰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 모습이 굉장히 싫고,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또 오목하고, 그러면은 마치 인위적으로 투탕카멘이라고 제가 가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턱을 일부러 막 손으로 잡아서 뜯어놓은, 당겨놓은 모양새가 나오죠.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도 보면 좀 멍이 좀 있지만 이런 데가 조금 좀 자연스러워진 모습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초 환자분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이 사실 저한테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를 왜 이걸 또 절골을 해서 고생을 2번 시키고 얻는 거 없는 수술이 됐을까, 그게 사실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고요. 애시당초 처음에 이 상태에서 이런 모습의 디자인을 해서 한 번에 끝냈어도 될 수술을 굳이 또 이거 T절골을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에 1년여의 시간을 또 흘려보내셨고, 또 그러면서 많은 또 붓고 회복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입안 또 절개하면서 또 T절골 후에 또 뭐 플레이트 스크류 박으면서 피부에서의 그런 우는 모습까지도 환자분이 겪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다 맞는 사람도 아니고, 환자분들이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시고도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또 다른 병원들도 상담을 받으시면서 또 다른 의견을 듣고 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무게를 또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분한테 어차피 이 수술이 최고의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환자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불필요하게 T절골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지기 위해서 이런 상태를 만들까, 또 그렇다고 해서 뼈를 막 3조각 4조각 내가지고 스크류 와이어 막 이렇게 잔뜩 박는 게 과연 옳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수술을 또 이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나아져라 라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지만, 또 이런 그 플레이트가 들뜨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특징적인 경우라고 생각돼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전진술이, 재절골이 오히려 얻는 거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수술에서는요. 차라리 재수술을 한다고 해도 그냥 차라리 여기만 잘라주는 게 낫죠. 굳이 저렇게 막 플레이트 받고 스크류 받고 해서 얻는 결과는 사실 여기 잘라주면 똑같은 결과가 되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고 이물질 없이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왜 저렇게 스크류를 받고 여러 번 절골을 해서 뼈를 막 혹사시키면서 수술을 해야만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은 환자분입니다.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수술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칭이 있고 완전하게 대칭성을 맞출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외모 교정 효과는 이런 재절골을 통한 수술보다는 턱끝 재수술에 있어서는 특히나 조금 신중하시라고 이번 포스팅을 작성을 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